자, 방송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공지를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늘이 지금 2020년 11월 1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21일인가요? 가평 약초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오배자 연고를 만들 텐데요. 오배자 연고는 일단은 피부에 좋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오배자를 구내염에도 사용했고 여러 용도로 사용했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는 피부에 갈라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요즘 겨울철에 발뒤꿈치 갈라짐이 있다거나 아니면 손에 뭐 주부습진이나 이렇게 갈라짐이 있다거나 거칠다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은 튼살이 있다거나 어디에 이렇게 좀 배가 튼다거나 이랬을 때도 좋고요. 무좀에도 좋아요. 무좀도 심한 분들은 거기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좋고, 여드름이 잘 아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물게 하는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아물지 않는다 이랬을 때, 그리고 아토피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긁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이렇게 계속 있고 흉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혹시 오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거나 오배자 연고를 만들어서 나눔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가평 약초에 지금 총무님 전화번호를 제가 여기다 기입을 해드릴 테니까 문자로, 전화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문자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답을 해드릴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14시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이 만들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건강과 질병의 갈림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카페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조상들은 카페인이 없어도 잘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라도 카페인이 없으면은 못 삽니다. 특히 피곤할 때는 카페인을 많이 찾게 되는데,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 커피, 뭐 탄산음료, 또 그 약국에서 파는 피로회복제 이런 것들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카페인이 우리가 끊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많은 혈관들이 있지만 사지 말단에 있는 혈관과 뇌혈관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구조적으로 달라요. 뇌혈관의 구조는 말하자면 이게 바리케이트가 하나 더 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지 말단에 있는 혈관은 영양분, 산소 이런 것들이 들랑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뇌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딱 특정 물질만 통과를 시키는데, 문제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뭐 이런 성분들은 이 뇌혈관에 바리케이트가 하나 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인이나 뭐 니코틴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뇌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 뭐 기분을 향상시킨다든가 반대로 차분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기능을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마음은 먹어도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한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을 복용하면 안 되는 분들, 첫 번째는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이제 폐경기를 지나면서 골다공증이 좀 우려가 되잖아요. 그 자체로 우려가 되는데, 카페인은 골밀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있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가급적 줄여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도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피도 있고 탄산음료도 있고 에너지 드링크, 뭐 피로회복제 이런 데 다 카페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피곤하다 해서 또 이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소화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이 더 심화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카페인 든 음료를 자주 섭취하시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요. 그리고 이 관략근의 이 조절도 좀 안 좋은 쪽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빈혈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빈혈이 왜 생기냐면 카페인이 철분의 흡수를 좀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빈혈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국민병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 있는 분들도 이 카페인 섭취를 줄이셔야 되는데, 이유는 이 카페인이 인슐린의 민감성을 좀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에, 어차피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커피를 또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혈당이 더 올라가 버리는, 그리고 좀 약간 지속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당뇨 있는 분들이 당뇨 조절하겠다고 운동도 하고 또 식이 조절도 하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안 내려갈까? 혹시 카페인 섭취가 많은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불면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 부정맥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피하셔야 되고, 혈압이 좀 높은 경우에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그 자체로 교감신경 항진시켜서 이 혈관의 압력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약초 공부를 하면서요, 카페인을 대신할 수 있는 맛 좋은 약차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약초 방송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내 건강도 지키면서 또 맛도 있는 그런 약차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카페인의 이 쌉쌀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음료를 한다면 민들레 뿌리로, 커피 대신에 민들레 뿌리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차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커피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카페인이 없죠. 그리고 민들레는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고요. 전국에는 염증이 없어지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싫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민들레하고 어성초하고 차전자 이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차로 마시게끔 이렇게 대국민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 이유가 다른 약초도 있긴 한데 민들레가 항염증 작용이 있고 그리고 항암 작용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커피 대신에 다른 음료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자,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항상 약초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